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목감기를 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 데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막 조금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파일을. 근데 한 3, 4일 동안은 아주 그냥 억지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하나씩 했고, 그리고 한 이틀은 뭐 도저히 듣는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중단했다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약간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뭐랄까 목이 부은 거는 그대로인데, 그래도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제 목이 원상복귀 되리라 봅니다. 자, 갈 길이 그냥 멀기 때문에 뭐 저도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거를 따질 수가 없어요. 갈 길이 너무나 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논어 첫 장, 여러분 하다 보면 어느덧 논어 끝나고 맹자 끝나고 중용 끝나고 시정 끝나고 서정 끝나고 이렇게 끝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는 각자가 또 해야 될 몫이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길라잡이로 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물론 지금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0년 전의 어떤 그 사고방식인데 전혀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것 분명히 있고,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정말로 멋진, 이래서 공자구나 라고 하는 탐복할 만한 그와 같은 내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고전이 주는 의미는 어떤 그 가치가 있어요. 고전이 왜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왜 플라톤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전이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 2500년 전에 그 성현들의 말씀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논어하면은 공자하면은 아주 그냥 봉건주의의 그 잔재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뭐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저는 뭐 제가 뭐 공자 신봉자도 아니고, 누가 공자에도 욕을 한다 해서 저는 뭐 그냥 그건 그 사람의 그 몫이고, 저는 제가 논어를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내용 가운데 논어의 첫 제목이 학이라고 합니다. 학이. 왜냐하면 학이편이라고 그러죠. 첫 글자가 자활 그 뒤에 학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 또 담겨 있어요. 공자는 그냥 자나깨나 공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요번 기회에 도대체 그 사람이 그 공부하는 이유, 우리 인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편은 위서지 머리편인 거로, 글을 이루는 머리편인 거로 먼저 기록된 바가 대체로, 다라고 하는 건 대체로 이랬어요. 많이 무본지의다. 무본지의가 많다. 이것도 그 뒷장에 유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무본이니 거기서 따온 거예요. 참 우리가 그 대학에서 무리본말하고 시의종시에서도 거기서도 항상 그 본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근본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도지문이요, 적덕지기니 이렇게 네 자식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지 소서무다. 학자가 마땅히 힘쓸 거다.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이런 거 선무라고 하는, 우리가 급선무라는 말만 많이 쓰죠. 급선무. 맹자가 한 말이에요. 급히 먼저 힘써야 될 것. 근본이죠. 자,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며. 무엇을 익히죠? 배운 것을 익히는 거죠. 그죠?
배우고 때때로 익힌 것을 배운 것을 익힌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이렇게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이게 왜 반드시 면이라고 하는 현토를 붙여야 되는가? 하기 시습지 면 하지 말고 하기 시습지 그냥 이렇게 주격조사로 하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 말하고 때때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약간의 어감 차이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현토는 여기야 현토 아자가 붙는 건 어조사가 있으니까 일종의 이걸 뭐 반어법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보통 글을 쓰면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아 즐겁다, 열려라, 예, 하기 시습자 열려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일종의 구어체잖아요. 구어체, 대화하는 거, 구어체. 이 구어체가 상당히 힘이 있어요. 글을 쓰는데 문어체보다 어떨 때는 문어체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딱 조리 있게 한 거라면은 구어체는 대화 중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논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떠나 가지고서 이와 같은 글쓰기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시전이라든가 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한 옛날 춘추의 문체에 비해서 이런 거는 대화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가 공자의 논어를 통해 가지고서 문학적인 새로운 장르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림은 다 똑같은 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글을 막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공자의 어떤 우리가 공자가 성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자가 한편의 위대한 문학 작가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현은 어떠한 근거를 했느냐, 그리고 현토는 누가 붙였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 붙여진 거고, 이 현토는 우리가 다음에 읽어보면 주자에 의해 가지고 주자의 해석하기에 의해서 현토가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라 시대 때에서부터 이두에 의해서 글을 읽는 그 현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주자 철학이 고려 말에 넘어오면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주자 철학을 조선의 어떤 그 이념에 뭐라 그럴까 이념적으로 그 국가의 정체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미 초기에 그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현토가 정해졌다는 거. 그러나 율곡 선생님은 여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학의 그 현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자기 방식의 어떤 현토를 붙였다는 거.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현토는 약간 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같이 초보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사서삼경에 있는 현토를 익혀야 돼요. 여러분 현토가 뭐가 중요하냐? 어떤 옛날에 지곡서당 지금은 없어졌지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임창순 선생이 지곡서당을 만들으셨을 때 거기서 배웠던 분하고 나중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기에서는 현토를 안 붙인답니다. 자활 하기 시습지 불령열호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주제 넘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현토를 붙인 거예요.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현토를 익히는 것이 글을 공부하는 지름길이에요. 현토를 붙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못 읽어요. 예전에 얘기책에 보면은 3년 동안 선생님한테 글을 배울 때 뭐를 하냐면 구도 찍는 것부터 글을 나누는 것부터 배운 거예요. 옛날에는 하기 시습지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전부 다 구도를 띄는 것부터 3년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 글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 글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공부를 할 때만이 이 공자는 평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학습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학습, 학원에서도 학습, 학교에서도 학습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용어가 다 여기서 나온 거죠. 배우고 익혀야 된다. 배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익혀야 된다는 거야. 때때로 익혀야 된다. 틈만 나면 익혀야 된다. 익히지 않으면은 결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프 칠 때 초보자들 같은 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고통이 따르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조금 아는 것 같아도 몸에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진 건 뭐냐면은 배운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학습해야 된다.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내 몸처럼 되어야 된다. 예. 자, 학지위언은 학이라고 하는 말은 자, 아이고 이게 잠깐만. 네. 학이라고 하는 말은 본받는 것이다. 자, 인성 개선이나 사람의 성품은 모두 선하나. 이게 자. 정말 주자 해석은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지금 봐도. 근데 이것이 공자가 의도한 학습이냐 이거죠. 근데 주자는 여기 있다. 학이라고 하는 말은 본받는 거다. 뭐를 본받는 거냐? 주자는 여기서 인간의 성품은 모두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해지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성 개선이나 왜냐면은 뒤에 가서 문제가 발생. 깨달음에 있어서 선각자가 있고 후각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각자는 반드시 선각자가 하던 바를 본받아야 이에 선을 밝히고 초에 돌이킬 수가 있다. 이거 우리 대학에서 배운 거죠. 복기초, 복기성. 대학 장구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도 복기초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 처음으로 돌아야 된다. 복기초라는 말 누가 썼다 그랬죠? 처음에? 장자가 쓴 말이에요. 자, 주자가 이 첫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자가 첫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선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맹자의 인의 예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자의 사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공자와 맹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맹자가 공자의 학문을 개성하고 조금 발전시켰다 할 수는 있어도 논지가 많이 틀려요. 예,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인간의 선은 다 선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아, 인간의 선은 다 착하다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그러면 그 괴로움이 쌓이는 거예요. 공부가 결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가지고 너무나 많이 그 고민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줄 몰라요. 예. 이렇게 절대적인 것,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또 많은 인간을 억압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예. 습은 이게 참 멋진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습 자체에 보면은 글자에 보면은 날개가 있잖아요. 깃털이 있잖아요, 위에. 이건 새가 삭비다. 자주 나는 거다. 여러분, 새가 날개짓 하지 않으면 새 떨어지잖아요. 예,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익힌다는 게. 새가 끊임없이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지부리를 배우는 것을 끝이지 않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마치 새가 자주 날개짓 하는 것과 같다. 예. 아, 이건 참 멋진 해석이죠. 자, 그러면은 공자가 주자는 우리가
착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공자의 본래 의도는 그 시대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 대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악 사어 서수 이런 거예요. 예, 육예라고 하는 거. 육예를 우리가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에서 터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론만 배운다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상황에서 다 배우는 거죠. 익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자의 이 말은 잘못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항상 실제적인 어떠한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런데 주자의 이와 같은 말은 잘못하면은 관념적에 빠질 수가 있다. 열은 기쁘다는 뜻이다.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배운 바가 완숙해지고 중심이 희열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 자,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내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 나아감이 자불능이 이으리라. 스스로 끝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그 진행이 되면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도 정말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습은 거듭 익히는 거다. 예, 반복해서 익히는 거다. 시부 사역, 사역이라는 말도 이 뒤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시 그 실마리를 생각해서 이런 소리죠. 협후보충, 요 같은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현대인들한테 낯설을 수밖에 없어요. 예. 사역이니 협후하다. 협후이라고 하는 건 물이 이렇게 적셔 들어가는 거. 물이 이렇게 종이에 싹 스며 들어가는 거. 마음에 감화돼 가지고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다. 또 가로되 배운다는 것은, 자, 이게 이런 거 참 멋진 말이죠. 배운다는 건 뭐냐? 여기서 학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운다는 것은 장차 행하려고 하는 거다. 장차 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을 때때로 익힌다면 배운 바가 나에게 있다. 고로 기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주자의 이와 같은 해석학을 우리가 후세 사람을 의리학이래. 의리학. 주자의 해석학이 의리학이다. 이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의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대와 관계없이 오늘날 시대라 할지라도 주자의 말은 여전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래의 그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고 해서 그 학문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배움의 대상이 육예라고 했을 때 오늘날 시대에 예학 사후서술을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 중에 글자 쓴다든가 수를 센다든가 이런 거는 물론 지금도 통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우리 시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옛날 시대로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게 맞느냐 하면은 그거는 지금 시대에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은 다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주자의 해석은 오늘날 봐도 멋지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의리학이라고 한다. 근데 의리학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본래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상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래의 취지도 알아야 되고 주자의 이와 같은 의리학적인 해석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꼭 이거에 현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생활에서 배운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럼 즐겁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시가 말하기를 맨 밑에 보면 사시는 정의천 선생이 제자라고 사현도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분도 간혹가다 이 해석해 보면은 느낌을 주는 어떤 그 독특한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불교를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불교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그런 흔적도 느낌이 있어요. 자, 시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여력이 있을 때, 여가가 있을 때 익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시 입장에서는. 새가 날갯짓 하는 게 언제 시간이 나서 날갯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시로 익히지 아니함이 없다. 이 소리예요. 무시 불수. 항상 익힌다 소리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앉아있을 때도 있죠. 앉아있을 때는 이 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체 시가 아니고 시동시예요. 시동. 요게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손자를 앞에다가 모셔놓고 조상을 대신해 가지고 손자를 앉혀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지내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아니 손주를 앉혀놓고 시동이라고 하는 건 시체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그거는 뭐냐면은 자세가 바로 잡는다 소리예요. 시동이 재단 위에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이 가지런히 해서 거기서 이게 오두방정 떨고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지방으로 변했죠. 예, 지방으로. 우리가 지방 모신다 그러죠? 이렇게 종이에다가 현고, 현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쓰죠. 예. 앉았을 때 자여시는 자시습이야. 앉았을 때의 학습비용, 입여제. 이 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양쪽 발을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삐딱하게 서 있는 걸 의라고 하거든요. 한쪽으로 삐딱하게 서 건방지잖아요. 그런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거. 근데 현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지만 바른 자세는 서 있을 때 양다리가 가지런하게 땅바닥에 똑같이 서 있어야 되죠. 예. 이거는 서 있을 때 공부다. 마찬가지로 눕는 거, 하는 거, 먹는 거,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학습이라는 거예요. 습이라는 거예요. 예. 자, 유붕이 자 원방 내면 불령 낙호와 맨 앞에 유자가 있죠. 요럴 때는 이게 유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벗이 멀리서 옴이 있으면 그때 있다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정법이에요. 약간의 가정들이에요. 만약 본문 해서 옛날 사람은 거기다가 만약이라는 말 쓰진 않았지만 약간의 가정법이 들어가요. 벗이 멀리서부터 먼 지역에서 나한테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기서 낙은 바깥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붕이라고 하는 건 동료다. 예. 원방에서부터 오면 가까운 사람은 가이할 수가 있다. 야,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찾아왔다고 하는 건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체를 중심으로 해서 친목을 돈독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정자로되 이성급이 나야. 자, 이 말도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선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미쳐서. 이게 바로 서죠. 서. 예. 예. 서죠. 이 행위 자체가 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써 쫓는 자가 많은 까닭으로 가히 즐거운 거다. 열은 내부에 있다면은 낙은 발사함이 주하는 것이니 밖에 있다. 친구 오면 화들짝으로 반갑네 막 이렇게 하고 얼굴 앞이 또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이 글이 참 미묘해요. 예, 이런 글이. 인부지 불온이면 불악 군자보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썩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에 이와 같은 유사한 글이 한 서너 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옛날에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자기 목숨까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나를 알아주지 못해. 내가 이와 같은 재능이 있고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도 좋고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질 못해요.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썩내지 않으면 또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오는 분노를 품었다는 뜻이다. 군자는 여기서 덕을 갖췄다는 이름이다. 윤씨가 이르되 공부는 결국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원지으려 어찌 썩낼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말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 예. 알아주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한태지도 그런 말씀 썼는데 도가 있는 곳에 덕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그 질투, 시기 질투가 몰려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여러분. 소학에 보면은 문안과 같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인들한테 항상 모함을 받고 실기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성현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항상 시기 질투. 예.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시기 질투도 따른다는 거. 예. 군자는 정자가 이르되 비록 즐거움이 사람의 미치나 이것을 보이지 않더라도 불견시 무민이라 내소이 군자니라. 예, 불견시 무민이라. 요게 논어 본문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체를 그냥 외우고 있어요. 벌써 20대였어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불견시 무민이라야 내소이 군자니. 이런 거는 해석할 필요조차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종의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분노 같은 게 없어야만 이라야 조건 이에 이것을 일러서 군자를 한다. 이렇게 여기에 그 현토 같은 게 보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현대어로 잘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예, 오자도 간혹가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이는 거는 찾아서 교정을 했고 헛간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관용어로 그냥 불견시 무민이라야 내소이 군자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요. 문안 이르건대 내가 이르자면 급인이 낙자 사람한테 미쳐서 즐거운 것은 순하면서 쉽고 이거 뭐냐면 나한테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것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라고 그러고 쉽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부지불온이라고 하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알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주지 않으면 썩내기가 쉬운데 썩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밖에서 들어온 걸 여기라고 그러고 어렵다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고로 성덕자, 오직 성덕자가 능한 것이다. 그러나 덕지소이 이루어는 것은 학지정, 습지숙, 열지심으로 말미암아 끝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소리죠. 예. 여기서도 자 배우는 게 바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무조건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능사 아니에요. 제가 그 말하기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우리 한의학 세계에서 공부 안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공부 무지무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른 공부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중경서 독법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못된 공부인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욱더 왜곡되어지고 더욱더 고집만 늘어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왜 학지 정리가 중요하느냐. 배운 게 발라야 돼요, 여러분. 예. 그 공부가 잘못되면 동양 철학이라고 여러분 막 진짜 아무거나 막 갖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오늘날 노자 철학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도덕경 같은 경우. 예. 저기 사마천이 뭐라 그랬냐면은 육경은 호건하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경 한 권을 읽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나중에 후학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노자 도덕경이 얼마나 멋있는 책입니까?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옛날에 그 정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도덕경을 딱 읽어서 이것은 전국에 예를 들어서 권모술수 일종의 술수라는 거예요. 예. 일종의 뭐랄까 사회에 잘 적용해 주는 거, 성공과 잘 적용되는 거 그런 일종의 삼류라니 삼류. 요즘 말로 하면 원래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처세술이라는 거죠. 예. 노자의 도덕경은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처세술. 예,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면은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다 알게 됩니다. 공자는 처세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의리에 맞으면은 죽으라는 한 사람이 공자예요. 죽어야 된다. 의에 당해서는 그 길이 죽을 길이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경은 그러지 않아요. 예. 처세술을 가르쳐요. 처세술. 권력을 어떻게 움직이고 권력을 가진 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한비자도 약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정자같이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은 도덕경은 딱 이렇게 보고 그냥 대번에 그리고 황제내경에서 딱 한 번 언급했어요. 저는 그걸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전국 시대에 그냥 글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자가 이르되 낙은 열로 말미암 이후에 얻은 것이니 낙이 아니면 좋게 군자로 말할 수가 없다. 자, 군자는 곧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게 도대체 뭘 즐거워할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유자가 가로되 유자는 유학인 거죠. 그 사람됨이 효제요.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손하고 그리고도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드물으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다. 유자는 공자제자니 명은 약이다. 그러니까 유약이라는 사람이죠. 선사부모 유효요. 선사 형제를 유죄라. 범상은 이르자면 재상지인을 간범한 거다. 침범한 거다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보통 역적 행위라든가 나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선은 적당한 말이다. 장난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폐역쟁투한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이 능히 효도하고 공손하면은 그런 성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있어요. 그 마음이 보통 다 화순해가지고 윗사람을 범하기를 드물 것이니 반드시 난과 같은 험한 것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종의 이것도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유자의 이런 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공손하게 미연에 효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경우가 적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좋죠. 이런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을 그 다음에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예.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쓸 것이니, 자, 여기서는 근본이 스매. 자, 근본에 내가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근본이 섰어요. 그러면 도가 생한다는 거예요. 본립이 도생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나무
나무 가지 쭉 있고 여기 잎사귀들 많이 이게 나무죠. 예, 나무. 예.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뿌리. 자, 군자는 나무를 심었으면 이 본을 이거 배라고 그러거든요. 땅에 이제 그 땅을 밟아주고 여기다가 물을 막 주고 물을 뿌려주고 여기다가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막 밟아주고 이게 본잎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줄기도 기둥, 가지, 잎사귀, 열매가 풍성하게죠. 이게 도생이에요. 자, 본잎이 이거는 뭐죠? 본잎이 착수처. 우리가 한의학 공부할 때도 착수처가 있고 도생은 뭐죠? 효험처. 효험처는 뭐죠? 결과죠, 결과. 그런데 우리들은 꼭 거꾸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생에다가 힘을 써요. 도생. 잎사귀, 가지, 열매 풍성하게 막 하려고 거기에만 힘을 써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상한론과 금계유력을 보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착수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을 쓰는 이 약을 씀으로 해서 어떠한 병독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지, 그 사람의 몸에 기력이 돋아나고 양기가 회복되고 음이 자생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래. 그것은 바로 결과래요, 결과. 호방은 뭐예요? 전부 다 병독을 제거하는 데 있는 거죠. 음양이 그 다음에 제거함으로써 후세말로 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서 기혈이 순환이 돼 가지고 음이 자생하고 양이 회복되고 그래 가지고 원기가 생하는 거. 그것은 도생이에요. 이 약이 원기를 회복하는 약이 아니라 이 약이 어떠한 병독을 치료하게 되면 많은 종류의 병증이 제거되면서 우리 몸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한마디로 해서 저는 중경서, 독법과 금계유약을 쓰는데 항상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했다는 거. 자, 근본이 뿌리가 서야지 모든 가지, 줄기, 잎사귀, 열매는 저절로 생하는 거예요. 내가 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저절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효험처라고 하는 거예요. 효험처. 무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무본이에요. 착수처라 그래요. 그래서 착수처와 효험처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그 금원 4대가가 나오면서 그것이 뒤집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자, 위인의 근본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첫 번째 안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의 근본을 하는 것이다. 이게 1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을 하는 근본이다. 이거 두 번째 해석.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의 근본을 하는 것.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의 본질을 하는 행위이다. 이고 두 번째는 인을 하는 근본적인 일이다. 효도하고 공손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거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물론 첫 번째는 한다고 해서 아주 틀린 거는 아닌데 이것은 정자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효도라고 하는 것이 인의 근본이다. 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자는 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이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효도라고 하는 것이 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인을 하는 데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거 틀려요, 완전히. 무는 전력나다, 본은 뿌리다, 인에는 애질이요, 심지덕냐다. 자, 여기서는 주자가 용을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용을 하고 그 뒤에 체를 했다. 이건 이제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냥 관용적으로 인자는 심지덕이요 애질이다. 예.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을 한다. 행인과 같다. 이렇게 인을 실천하는 거다. 여자는 의사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소리죠. 예. 겸손해서 겸퇴 스스로 물러나서 감히 지른하지는 않은 거다. 위인지 본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 거죠. 네. 말하자면 군자가 범사를 일반적인 일을 그 근본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될 것이니 근본이 이미 쓰게 되면 그 돈은 저절로 생하게 된다. 만약 그 상문에 이르는 바 효제는 이것이 인을 하는 근본이니 학자가 이것을 힘쓰면 인도는 이것으로부터 저절로 발생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일을 하는데 실천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효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놓은 건데 요거는 짧은 논술이지만 정말 멋진 글이죠. 효제는 덕순이 순덕이다. 고로 불어범상이다. 그러니 어찌 다시 영리 난상의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네 글자. 이게 중요한 일이죠. 예. 덕은 근본이니 본이 쓰면은 그 독이 충대한 것이다. 효제가 집안에서 행하여진 이후에 이내가 사물에 일반 사람들한테 미치게 되니 이른바 친친이 인민이다. 친한 사람을 먼저 친하게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다. 예, 여기서도 이게 친친이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 이게 예예요. 예는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만 형식적인 의례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순서를. 예. 그래서 친친이 인민이다. 예. 친한 사람을 먼저 그 뒤에 가면 범해중어대 친친이 인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고로 인을 실천한다는 것은 효제로서 근본이 된다. 인을 실천하는데 뭐를 해야 되죠? 효제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인이 효제의 근본이 된다. 자, 혹이 어떤 사람이 묻기를 효제가 그 인의 근본을 된 것이라고 하니 이것은 효제로 말미암아서 인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효도가 인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 이것은 정자가 그거 아니다. 자, 이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효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효도하고 효제라고 하는 것은 인 가운데 한 가지의 일이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약간 우리 지금 사는 시대하고 다른 뭐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은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 가운데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효도만이 포함되니까 수많은 가지 종류의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인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효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게 정자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주자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자면 자, 행인의 근본이라고 이르는 것은 옳지만은 행인지 본 바로 이것이 인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하게 부정한 거예요. 예. 대체로 이것은 성이요, 이것은 용이니 성 가운데 다만 인의 예지 사단이 있을 따름이니 어찌 일찍이 효제가 있어서 왔겠는가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효제라고 하는 것은 인의 그 성품에서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인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주어의 사랑을 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게 없다. 지금은 자식이죠. 네, 좀 바뀌었으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심한 게 없어요. 네.
고로 효도하고 공손을 한다는 것은 인을 하는 근본인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참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저기 아주머니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아이고 강의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